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율주행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대표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 A2G입니다. 네, 이번에 CES에 참가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로 이제 싱가포르 수출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시점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CES가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자 또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음,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들었는데 소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10년 이상 재직을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관람자의 입장에서 CS를 보다가 실제 참여해서 전시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또 완전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분들과 기회를 볼 수 있었던 되게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유레카 파크라고 스타트업들이 전시하는 조그만 부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제 단독 부스 전시로 해서 조금 더 오래 쌓은 경험들을 가지고 내년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내년에는 조금 더 부스도 확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반응이 좋았다고 네, 읽혀지는데 현지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현재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CES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 스타 플레이어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18년도 CES 때랑 지금 CES 때랑 여전히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아직 좀 멀다라고 하고 있고 상용화도 여전히 더딘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인프라 기술을 가지고 좀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인프라의 도움을 받는 거라든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주변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서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도 대거 참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기술 격차 같은 건 좀 느끼신 게 있을까요? 기술 격차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CS를 갔었는데 이제 그때 전시됐던 품목들하고 지금 전시됐던 품목들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특히 죽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모델을 자체 플랫폼 모델을 공개했는데 여전히 그 차량은 공도에서 돌아다닌 이력이 아직은 없고요. 또 전시품도 여전히 동일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율주행이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조금 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 인증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벤츠 외에는 받은 제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모빌리티와 이제 많은 OEM들이 전시를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게 상용화에 돼 있거나 여전히 뭐 레벨 3 쪽으로 인증이 돼 있던 업체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 기술 격차는 물론 출발선상에서 좀 유사하게 조금 떨어져 있긴 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 크게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CS를 살펴봤을 때 전시한 품목들이 3 년에서 5 년이면 상용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율주행 분야가 유독 조금 더 더딘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완전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는 게 실제 이제 레벨 2, 현재 테슬라가 있는 레벨 2라든지 지금 우리가 상용화된 레벨 2까지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레벨 3, 즉 자율주행 자동차로 정의가 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책임이 기업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99%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1%의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1%의 변수까지 안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나 대중교통을 딸 때 사고가 안 날 걸 기대하고 타는 건 아닌데 반면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 체감 정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책임 소재도 완전히 다르고요.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좀 더 더디게 올라오고 있고 이 사회적 수용성을 같이 향상하면서 기술이 관련 기술들과 좀 융합이 돼서 이러한 안전도를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안전상 문제 그리고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보다 소극적으로 뭐 시장 출시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기업들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법 제도 또한 좀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련된 법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는 이유는 법 제정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이 법을 규제로서 이거 안전성을 확보했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계속해서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입법론자에 대한 책임도 또 완전 부정할 수 없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레벨 4 법규를 아직까지도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 사회, 기업 모두가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출을 해 보자면 그러면 시민들께서 자율주행차를 시장에서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건 안전성이 정말 보장된 상품이 나오겠네요. 네. 충분히 안전성이 향상된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스탠드 얼론 방식이라고 자율차 자체만으로 모든 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인프라의 도움이라든지 특정 이렇게 기사님들이 부족한, 정말 자율주행 기술이 부족한 소외 지역,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적용할 부분들을 찾고 원격 주행, 인프라의 도움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하면 실제 상용화가 더 유의미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속 기술도 발전되고 있고 자율주행 시장도 따라서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기업의 역할이랄까요? 아니면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역할 속에서 기업의 포지션이라는 게 조금 더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면. 네. 자율주행 기술이 전 세계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토노머스 A2G가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이 등장을 했고 또 사라지기도 했고, 실제 미국의 70~80%의 주행 거리를 차지하는 게 1 위인 구글의 웨이모와 2 위인 GM의 크루즈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웨이모와 크루즈도 미국 외에서 자율주행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두가 이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지만 바이두 또한 중국 시장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제도적인 측면도 그렇고 책임 소재들도 명확하지 않은데, 자국 외로 이 명확하지 않은 제품을 들고 나가는 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됐을 때는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제 자국 대표 기업으로서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고 가장 긴 자율주행 거리를 현재 달성을 했거든요. 이러한 걸 가지고 국내 대표 기업으로 이제 국내에서 자리매김한 이후에 이게 글로벌적으로 실제 CES를 가보더라도 이제 모듈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기술들이 어떤 라이다의 기술이라든지 모듈형 안에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 전용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듈을 융합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챌린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기반으로 해서 실제 다른 모듈 업체들, 모듈 부품 업체들과 서 시너지를 낸다라고 하면 더 좋은, 그러니까 그런 스타 플레이어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업 문화. 네. 저희는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대부분 기업 문화처럼 이제 좀 많이 오픈되어 있는 분야고요. 실제 뭐 자율 출퇴근제라고 해서 재량 근무제라고 해서 이제 원할 때 출근을 하고 원할 때 좀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화 또한 뭐 여느 스타트업과 다르지 않게 서로 많이 소통하기도 하고 실제 뭐 개인 생활을 존중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강점, 다른 스타트업 대비 어떤 문화적인 강점이 있냐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대부분 경력직들이 좀 많은 회사입니다. 이제 원래 창업자 네 분 또한 이제 현대자동차의 엔지니어 출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복지 체계라든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사 제도, 평가 제도, 실제 운영이나 관리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추고 있어서 저도 실제 저는 좀 재작년에 합류를 했는데, 합류를 한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실제 스타트업 대비 안정된 문화가 좀 더 돋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토노머스 A2G가 광주와도 인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 지역은 어떻게 당초 진출하게 되셨나요? 광주에서 이제 AI 사업이라는 이제 정부 과제가 있어서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이제 좀 광주에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현재 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법규가 없다는 의미는 차량을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매출을 발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모든 글로벌 자율주행 회사의 딜레마인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실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광주가 창업도시로 부상하면서 이런 AI 집적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실제 이렇게 저희가 도전할 수 있는 좀 판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광주에 들어가게 됐고 여기서 이제 그 청소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실제 AI 사업이라든지 조그만 D2 완전 초소형 자동차를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음. 광주가 창업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데 선배 기업인으로서 후배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가 약간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드림, 그냥 꿈에다가 이제 투자라는 시대가 있었다가 꿈과 비전에 투자를 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지극히 생존력에 투자하는 시점으로 많이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나 정부 지원금만으로 살아남을 거나 앞으로의 비전을 실현하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자생할 수 있는 생존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정부 과제 사업이나 정부 용역 사업들을 좀 하면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스타트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실제 이런 경기 침체기에서 더 돋보일 수 있는 좀 기회들이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자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를 좀 꾸려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R&D와 사업화를 두 가지 트랙으로 함께 병행하라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사업들은 아직 제도가 덜 정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제도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 매출을 발생하거나 일반 판매로 가기가 아직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제도 안에서 판매를 하거나 실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실제 R&D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생존력과 실제 성장 가능성을 같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 1월을 시작으로 이제 싱가포르에 수출을 시작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미국에도 지사를 내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할 예정이고요. 실제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는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무대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글로벌 그 순위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글로벌 순위를 매기는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라는 전 세계 유일한 컨설팅 펌의 이제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19년도까지 현대자동차가 이제 랭크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아직 한국 기업이 랭크된 적이 없는데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이 순위에 랭크가 돼서 실제 인정받은 글로벌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이렇게 정부와 함께 정부 과제를 많이 해서 전국 R&D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스타트업으로서 글로벌 순위에 기입하는 걸 우선 단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후 돼서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OEM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OEM이 등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OEM으로 실제 성장을 하려고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